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어디 가서 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오늘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볼까 해요. 어린 나이에 대학교 커플로 만난 남편과 일찍이 아이가 생겨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법학과였기 때문에 남편은 사실 패스를 하고 검사가 되었고 전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주부가 되었어요. 학교 졸업은 했지만 졸업 후 아이가 너무 어려 일을 쉽게 할 수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그때 참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쉽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아이와 남편을 생각하면 그 삶 또한 행복하다고 여겼어요. 그런 저를 늘 안타깝게 보시는 부모님이었지만 그래도 언제나 제 행복을 빌어주는 분들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검사 남편을 얻었다며 늘 저에게 구박을 하였어요. 너도 네 꿈이 있는데 어떻게 남자 하나만 바라보고 결혼을 하니? 너 변호사 한다며? 엄마가 너 그냥 시집가라고 그렇게 공부시킨 줄 알아? 너도 네 꿈을 펼치란 말이야. 본인이 꿈을 펼쳐야 시댁에서도 할 말이 많은 거야. 알아? 지금 이렇게 아이 키우며 사는 것도 행복한데 뭘. 서서방 다정하고 아이 건강하면 그걸로 된 거지. 너도 엄마 딸이니까 안타까워서 그러지. 네가 좀 영리했어? 아휴, 지금쯤 너도 서서방처럼 검사 되거나 변호사 하고 있을 텐데. 집에서 푹 퍼져가지고 애엄마가 뭐야 애엄마가. 너만 보면 진짜 속상해. 아휴, 화나 죽겠어. 엄마, 괜찮아. 조금 여유 생기면 다시 시작하든 뭐라든 할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 우리 100세 나이인데 걱정 마. 엄마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늘 저 먼저 생각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절 보면 항상 안타까워 하시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검사 남편 잘 만나 호강하고 사는 제가 어머니 입장에서는 못마땅해 보인 것 같았죠. 참 속상하더라고요. 아무리 잘해도 전 어머님한테 그저 남편 앞길 망친 여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가 되었을 때도 제가 없었더라면 더 빨리 시험에 붙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시집살이는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뭔가 아쉬워서 늘 집에 있으면서 틈날 때마다 공부를 손에 놓진 않았어요. 혹시라도 좋은 기회가 생길까 늘 고민했거든요. 와서 겉절이 좀 담그고 열무김치 좀 담가라. 시집 잘 가서 호강에 겨운 것이 알아서 딱딱 시집에 잘할 것이지. 내가 꼭 전화를 해야 오니? 너 지금 누구 덕에 이렇게 먹고 사는데? 아휴, 우리 아들도 지금쯤이면 검사나 변호사 만났거나 아니 또 알아? 열쇠 많이 해줄 수 있는 집에 장가가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을 텐데 하필이면 너를 만나서 인생이 꼬일 게 뭐니? 아유 속상해. 남자 팔자도 뒤웅박이다. 여자 팔자만 뒤웅박이 아니야. 어떻게 하필 골라도 돈 없는 집 딸내미를 골라가지고. 어머님, 말씀 너무하세요. 그래도 제가 아이랑 산 지 7년째인데 며느리로 인정해 주실 때도 되지 않으셨어요? 저 역시 지금 다 포기하고 윤미랑 이희만 보고 사는데 저라고 희생이 없는 줄 아냐고요. 너무하시네요, 항상. 며느리? 참나. 순진한 애 꼬셔서 애부터 가져놓고 며느리? 내가 애만 아니었어도 넌 결사 반대였어. 알아? 남자 잘 만나서 사모님 소리 들어가며 사니까 좋지? 그러니까 이 집에 더 잘해야지. 안 그러니? 내 아들이지만 다정하고 번듯한 직업에 뭐 하나 꿀릴 거 전혀 없는 앤데 아유 속상해. 말해봤자 뭐하니? 입만 아프지. 와서 김치나 담가. 어머님은 늘 전화로 저에게 모욕을 하셨지만 참았어요. 멋지게 키운 아들 누굴 줘도 아까울 거라고 생각했고 어머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그저 아들이 최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을 달랬죠. 그래도 참을 수 있었던 건 변치 않는 남편의 마음과 남편 또한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을 수 있었어요. 시댁 때문에 화가 나다가도 남편이 달래주면 참 그것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그렇게 슬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미안해. 나 만나서 고생만 하고 너도 꿈을 펼쳐야 하는데 혹시 뭐 하고 싶거나 준비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언제든 도와줄게. 이제 윤미도 학교 들어갈 나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유미 학교 들어가서 조금만 더 자리 잡으면 그때 뭘 시작하던지 해야지. 나도 내 꿈 버리지 않았으니 자기도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 자기랑 윤미 보면서 이렇게 집에서 내조하는 것도 행복하니까 너무 마음 쓰지 않아도 돼. 엄마가 너한테 모질게 하는 거 다 알아. 그래도 조금만 참아. 우리 엄마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다가 내가 일찍 결혼하고 애 아빠가 되니까 그저 안타까우셔서 그러는 거야. 알겠지? 말 안 해도 잘해주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줘. 남편이 제 마음을 위로해줘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딸을 보면서 버티고 버텼죠.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지금은 내조와 아이 키우는 거에 열중하는 게 맞다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가 남자친구라며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곧 결혼을 할 거라면서요. 예비 사이가 될 신우이 남편은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신우이가 의사 사이를 데려오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기뻐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더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 집에서 특별히 내세울 게 없어서 그런지 어머님은 저를 볼 때마다 한탄을 하시면서 더욱더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저 이 집안에서 저는 천덕꾸러기 며느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의사라니. 우리 집안에 검사 있고 의사 있고 다 있네. 아유, 우리 승미가 남자 보는 눈 하나는 탁월하다. 당연하지. 내가 뭐 아무나 데리고 올 줄 알았어? 나도 오빠 보면서 배운 게 많다고. 엄마, 언니 저렇게 못마땅해 하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또 실망을 주겠어. 어쨌든 엄마가 좋아해주니 나도 좋네. 내가 엄마 실망 안 시킬 거라고 했지? 당연하지. 내가 너네 오빠 때문에 속 썩은 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아주. 그래도 네가 실망 안 시켜서 너무 고마워. 걱정 마, 엄마. 이제 어디 가서 사이 자랑해. 아들 검사에 사이 의사다. 이러면서. 엄마는 법조계, 의료계 다 걸쳐져 있네. 아이고 좋아.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모임 가서 자랑할 생각에 내가 어깨가 세워져 아주. 우리 딸 고마워. 신우와 시어머니는 제가 일부러 들리게끔 말씀하더라고요. 참 굴욕적이었죠. 그때부터 제가 뭔가를 해야겠다고 다짐하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의사 남편을 얻은 신우는 그 어느 때보다 기세등등 하더라고요. 벌써 사모님이 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원래도 저를 깔봤지만 의사 남편을 데려오겠다고 한 뒤부터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신우이는 딱 시어머니 판박이었거든요. 오히려 남편 될 사람이 의사라고 하자 신우이는 어깨가 아주 한껏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속으로 본인의 내실을 키우지 라고 생각은 했지만 괜한 분란을 만들까 싶어 얘기하진 않았어요. 신우도 한 성격 했거든요. 오빠도 불쌍하지. 마누라 덕 봐야 하는데. 참 덕도 못 보고 맨날 피땀 흘려 돈이나 갖다 바치는 꼴이라니.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따지면 아가씨 남편 되실 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솔직히 승수 씨는 검사라지만 아가씨도 뭐 딱히 별 볼 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저랑 똑같은 처지인데 그 집 시댁에서 아가씨한테 대하는 게 저한테 하는 거 같이 하나요? 참 저도 기분 나빠요. 그리고 제가 펑펑 노는 것도 아닌데 너무 그렇게 말하니 좀 그렇네요. 뭐예요? 아, 언니랑 나랑 급이 같아? 이것 보세요, 언니. 언니네 집은 뭐 볼 거 있어요? 엄마가 언니네 집이 좀 잘 살았으면 아무 말도 안 한대잖아요. 근데 개뿔 돈 한 푼 없는 집안에서 검사 사이 얻었으면 저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저희 집은 이 사람 병원도 차려줄 능력 있잖아요. 안 그래요? 어디 언니랑 나랑 비교를 해요, 감히? 아, 기분 나빠, 정말. 그래요. 아가씨 정말 돈 많은 부모님 만나서 좋겠네요. 저희 부모님 여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저 하고 싶은 공부 다 시켜주셨고 남한테 피해 끼치고 사신 분들 아니에요. 꼭 돈이다가 아니라고요. 아셨어요? 말 너무 막 하지 마세요. 너 왜 이리 소란이야? 하여간 너만 이 집에 오면 소란이라니? 없는 것이 분란만 일으키고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우리 딸 왜 그래? 또 얘가 너한테 뭐라고 하니? 참나, 급도 안 되는 게 어디서 속을 긁으려들어, 어? 하여간 못 배워먹어서는. 어머님, 그래도 제가 아가씨보단 많이 배웠죠. 참 지금 아이 보고 남편 내조하느라 그렇지. 그래도 배운 건 제가 더 배웠네요. 그래요, 언니? 참 똑똑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집안의 천덕꾸러기죠? 현재가 중요하지. 안 그래, 엄마? 시어머니는 늘 언제나 저만 탓했어요. 그러다 신우 예비 남편과 같이 밥을 먹는 자리가 있었죠. 그날 예비 사이 앞에서 저한테 잘해주는 신용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정말 토악질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예비 사이 앞에서 그런 못된 꼴을 보일 수 없으니 정말 시집가고 7년 만에 저에게 나긋나긋 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웃기기도 하였고요. 딸도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낯설었는지 오히려 딸이 그 자리에서 할머니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 고소했습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말이 딱이었어요. 매번 쌀쌀맞은 할머니 모습만 보다 친절한 할머니를 보니 애도 놀란 거죠. 우리 사이 밥 많이 먹어. 우리 며느리가 음식 솜씨가 진짜 좋거든. 예, 너도 앉아서 같이 먹자꾸나. 누가 보면 너 밥만 차리고 밥도 못 먹는 줄 알겠다. 안 그러니? 이서방, 이것도 먹어보고. 요거 나물 무친 거 한번 먹어봐. 어서. 할머니, 오늘은 엄마한테 화 안 냈네? 맨날 엄마한테 화냈잖아. 할머니가 엄마한테 화 안 내니까 너무 좋다. 어머, 유미야. 할머니가 언제 엄마한테 화를 냈어? 참나. 우리 유미 꿈 꿨구나. 얘가 왜 이래? 이서방 신경 쓰지 말게. 아, 네, 감사합니다. 와, 음식 솜씨가 진짜 좋으신데요? 승미 씨도 음식 좀 배워야겠어요. 안 그래? 아, 우리 새언니가 요리 하나는 기깔나지. 그러게, 나도 언니한테 좀 배워야겠어요. 시집 가기 전에. 네? 저한테요? 아, 뭐 제 음식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참 의외네요. 오늘 어머니랑 아가씨랑 좀 이상한데요? 얘는 뭐 못하는 소리가 없네. 농담도 참. 우리가 언제 네 음식을 안 좋아했니? 네가 해주면 다 잘 먹지. 그러게 말이야. 언니는 참 누가 보면 오해하겠어요. 시집 가기 전에 언니한테 한두 가지 좀 배워가면 너무 좋겠다. 가식적인 모녀 앞에서 헛웃음이 나왔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오직 의사 사이한테 잘 보이고 싶으면 그러겠나 했거든요.
그렇게 신우이는 바쁜 결혼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신우이의 예비 남편이 저 신우이 인성을 알까 싶기도 했지만 뭐 본인이 선택한 결과 본인이 책임지는 거겠지 하고 신경 쓰지 않았죠. 그저 후회는 그의 몫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니 언니, 그 사람 앞에서 지금 나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예요? 아까 그 태도 뭐예요? 우리 도훈 씨가 묻어내서 그렇지. 예민한 남자였으면 어떡할 뻔했냐고요. 이제 우리 오빠 망치는 것도 모자라서 내 결혼까지 망치려고 작정했어요? 네? 그러게나 말이다. 아주 눈치가 없으면 가만히라도 있어야지. 이게 어디서 초를 치려들어? 네가 그러니까 내가 널 싫어하는 거야. 알겠어? 아주 못돼 처먹어가지고. 우리 승미 망치려고 들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아, 엄마. 아, 무슨 또 이 사람이 승미를 망치려고 들어요. 말 좀 가려서 하세요. 그리고 승미 너 말 조심 안 할래? 너보다 손윗 사람인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이서방이 너 그런 거 알아? 참나.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아이고,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딱 그 짝이다 아주. 네가 얼마나 집에서 애를 잡길래 우리 숭수가 나를 보고 눈 동그랗게 뜨면서 대들길. 아들 키운 공은 없다더니 아유 내 팔자야. 진짜 속상하다 속상해. 엄마 그만 울어. 내가 있잖아. 참나 오빠 너무한다. 저 불려우한테 조종당하고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뭐? 불려우요? 아가씨 말 가려서 안 해요? 제가 불려우면 아가씨는 꼬리 9개 달린 여우 아니에요? 참나. 끝까지 말대답하는 것 좀 봐. 아주 그냥. 아유, 제가 잘난 게 뭐가 있다고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는지. 내가 원 미치겠다. 신우의 예비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벌어진 일이었죠. 아까 제가 식탁에서 했던 행동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한테 예비 남편이 가자마자 따지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있어서 실드를 많이 쳐주었지만 참 기가 막힌 행동들이었죠. 남편 빼곤 정말 내 편 하나 없는 이 집안이 점점 지긋지긋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밟아버리고 싶은 욕망도 가득 차 올랐고요. 그렇게 집에 와 전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며 계획을 다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무시만 당하고 있을 순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 시댁과 대판한 뒤로 시댁과는 거리를 좀 두었기에 나름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신우의 결혼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나 몰라라 할 순 없더라고요. 나름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도 남편을 생각해서 꾹 참았습니다. 넌 그날 그러고 가서 얼굴 한 번을 안 비춘다 아주. 네가 뭘 잘했다고 얼굴을 안 비춰? 승미 피부 관리 받으니까 네가 피것 좀 해다 줘라. 내가 운전을 할 줄 아니 뭘 할 줄 아니? 예비 신부가 택시 타고 다니는 꼴도 우스우니까 네가 좀 데리고 와. 네? 어머님, 저도 요새 바빠요. 그리고 제가 무슨 기사도 아니고 아가씨는 손 없대요? 택시 콜만 부르면 오는 거구만. 뭐야? 너 말 다 했냐? 아주 이게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을 싸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점점 아주 멋대로야. 처음엔 고분고분 하더니 이제 머리 좀 컸다 이거야.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 기사 좀 해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제 스케줄은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이렇게 매번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곤란하죠. 아이고 목덜미 잡고 쓰러지겠네 아주. 별것도 아닌 게 이제 내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려고 들어? 됐다 됐어. 더럽고 치사해서 안 시키지. 그거 하나 해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뻗대길. 아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저도 바빠요. 그러니까 택시 부르시던지 하세요. 그리고 이제 자주 못 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도우미 아주머니 부르세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무시하고 집에 갔어요. 바쁘기도 했고 어이도 없었죠. 그리고 제 할 일을 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보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번갈아 가며 전화로 욕을 해댔지만 그냥 무시했어요. 어차피 아무리 말을 해도 절 이해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드디어 시누이의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그래도 남편 가족의 결혼식이니 웃으면서 하객도 맞이하고 할 도리는 다 했어요. 시누이의 가식적인 미소를 보니 참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예식이 끝난 뒤 남편이 저에게 부탁 하나를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남편이 받은 축의금을 지키는 일이었죠. 이거 축의금인데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 해서 이것 좀 먼저 가지고 정산실에 가 있을래? 정신이 진짜 없네. 그래. 내가 그럼 이거 가지고 정산실에 가 있을 테니까 천천히 볼일 보고 와. 다들 식사하시러 가셨나 봐. 돈 받느라 화장실 한번 못 갔네. 얼른 다녀올게. 먼저 가 있어. 천천히 와. 그거 총액이 5천만 원이더라고. 알겠어. 내가 잘 가지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와. 아우, 저 땀 좀 봐. 화장실 한 번도 못 가고 계속 돈만 받았나 보네. 축의금을 받느라 화장실 한 번 못 간 남편이 저에게 축의금을 맡기고 화장실에 간 사이 제가 그 축의금을 들고 정산실로 향하던 때였어요. 제가 그 돈 봉투를 들고 정산실에 가는 걸 목격한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욕을 하며 따라오더라고요. 전 순간 나한테 욕한 건가 싶어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달려오시더라고요. 저에게 욕을 하면서 말이죠. 순간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잘못한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성난 얼굴이 이해가지 않았어요. 야, 너 그 돈 들고 어딜 가는 거야? 이게 아주 내가 안 봤으면 큰일 날 짓을 했겠네 아주. 며느리 주제에 심히 돈을 삥땅 쳐. 너네가 그럴 줄 알았다. 아주 못돼 처먹은 것. 내가 너 언젠가 이럴 줄 알았지 아주. 이 못된 도둑년. 뭐라고요? 도둑년? 아니 어머님, 지금 뭔가 단단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왜 들고 있냐면 말이죠. 참나. 됐어. 잘 걸렸어. 변명은 필요 없다 아주. 오늘 내서야 너랑 승수 이혼시켜야지. 어디 도둑년이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 너 그 돈이 얼만 줄인다 알아? 얌전한 고양이 보뚜막에 올라간다더니 아주 돈을 들고 나르려 드네 이것이. 너 따라 들어와. 이유를 말하려고 하던 찰나 시어머니는 저를 끌고 정산실 안으로 들어가더니 제 머리끄덩이와 옷을 모조리 쥐어뜯더라고요. 순간 제가 이유를 댈 시간도 없이 말이죠. 막무가내로 조리돌림을 당하고 나서야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정산실로 들어오더니 시어머니의 뺨을 연타로 내리쳤습니다. 그제야 전 시어머니에게 벗어날 수 있었죠. 에이그머니나 이게 뭔 짓이래요? 사돈 아니세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랍니까? 제 뺨을 제가 며느리 교육 좀 시키고 있는데 사돈이 왜 나서서 제 뺨을 치는 거예요? 네? 무슨 말 좀 해보세요. 지금 제가 뺨을 맞은 게 맞는 건지. 교육을 시켜요? 내가 다 들었는데 지금 며느리 도둑으로 본 거 아니에요. 어쩜 이렇게 무식하고 천박할까? 제가 지금 본 게 맞는지 심장이 펄펄 떨릴 지경이에요. 아니 어떻게 며느리를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변호사 양반? 절 쥐어뜯고 있는 걸 발견하고
시어머니의 뺨을 내리친 건 다름 아닌 어머님의 사위의 부모님, 즉 사돈 어른이시더라고요. 사돈 어른은 제가 정산실로 어머님께 끌려가는 것부터 저희의 대화를 다 들으시곤 들어와서 시어머니의 뺨을 내리친 거였어요. 사실 사돈 어른과 저는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기가 죽어 살고 있던 어느 날 무시당하기 일쑤였던 제가 각성을 제대로 한 뒤 변호사 시험을 본 것이죠. 다행히 학교 다닐 때부터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던 터라 아이를 보며 조금씩 공부한 것이 밑거름이 되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선배 사무실에 주 2, 3일 출근을 하며 일을 소소히 하고 있던 그때 제 의뢰인으로 사돈 어른들이 오신 거였죠. 형제들과의 땅 문제로 인한 재산 싸움이었어요. 그걸 제가 변호를 맡아 해결해 주었고 사돈 어른들은 저를 평생의 은인으로 여긴다며 고마워하였죠. 그리고 우연히 오늘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마주치게 된 거랍니다. 사실 사돈 어른들을 보고 많이 놀라긴 했지만 정신이 없어 아는 척을 하지 못하였거든요. 사돈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절 보고 이따 인사해야지 싶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런 꼴까지 보이게 된 거고요. 아니, 우리의 은인을 이렇게 취급해요? 그리고 며느리라면서 돈을 훔치겠어요? 이거 아주 못해 처먹은 아줌마네. 내가 이런 무식한 집에 우리 아들을 장가들일 뻔했어.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렇게 모질게 대할 수가 있어요? 무식하게? 아니, 변호사님, 얘기 좀 해봐요. 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어떻게 며느리를 이렇게 지잡듯이, 아유, 남사스러워라. 그러게요. 저도 정말 어이가 없네요. 설마하니 제가 이 돈을 훔치겠어요? 승수 씨 화장실 가는 사이 잠깐 들고 있던 축의금이었어요. 근데 이 돈을 제가 훔쳤다고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지 이제서야 알겠네요. 이 집구석에서 생각하는 나란 인간. 아니, 변호사라니. 그리고 사돈이 어떻게 우리 며느리를 알아요? 그리고 네가 안 가져가려고 했다는 보장이 있어? 저희 집 문제로 좀 의뢰를 했더니 담당 변호사였어요. 그건 그렇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 엎읍시다. 이걸 보고 있자니 도저히 우리 아들 이 집에 장가 못 보내겠으니. 참나, 무식한 집구석 같으니라고. 며느리 대하는 것만 봐도 알만하지. 저 법학과 나온 거 어머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저 변호사 시험 받고 합격했어요. 우연히 선배 사무실에 취직도 했고요. 나중에 자리 좀 더 잡히면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참나, 어머니한테 그냥 부엌대기였을진 몰라도 밖에 나가면 안 그렇거든요. 네가 변호사가 됐단 말이냐? 아니, 그럼 진작 말을 해야지. 아니, 그리고 사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대화로 풀어요, 네? 제가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인데 며느리 기강 좀 잡는다고 오버 좀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로 풀어요. 안 봐도 훤하구만. 뭔 얘기요? 난 이 집이랑 절대 엮일 수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그 애미의 그 딸년이지. 안 봐도 비디오구만. 이렇게 정산실에서 저희 3명의 고성이 오가자 화장실에 다녀온 남편이 이 상황을 보고 넋을 잃더라고요. 제 쥐어뜯긴 모습과 망연자실한 시어머니 모습, 그리고 잔뜩 화가 난 사돈 어른들의 모습까지, 그리고 모든 걸 파악했다는 듯이 남편은 시어머니께 연을 끊자고 얘기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무슨 소리냐며 남편을 뜯어말리기 시작했고요. 시어머니는 가장 행복할 딸의 결혼식에서 딸의 파혼, 그리고 아들도 잃고 그렇게 좋아하던 의사 사이도 다 잃었어요. 모든 게 자업자득 본인이 부른 욕심으로 일어난 일이었죠. 사실 안쓰럽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들지가 않았어요. 그저 우스웠죠.
이게 다 뭐 하는 짓이에요? 아, 엄마가 이 사람 이렇게 무시하는 건 알았지만 진짜 여기까지 와서 이럴 줄 몰랐네요. 그냥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살아요, 우리. 이게 우리한테 가장 최선의 방법 같네요. 그리고 사돈어른들 죄송합니다. 좋은 날 못 볼 걸 보여드렸네요. 정말 죄송해요. 여보, 가자. 이제 엄마랑 연락하는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마음 풀어. 얼른 나와. 뭐야? 너 지금 어미랑 인연을 끊자는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말을 그렇게 하니? 여자가 뭐길래? 여자? 당신이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어? 나를 도둑년 취급해놓고 이제 와서 아들 없이 살아봐 어디? 그리고 아가씨 결혼도 파토 났으니 알아서 신랑감 다시 찾아보고. 윤미랑 승수씨 절대 볼 생각하지 마. 알겠어? 당신이랑 끝이니까. 전 그 길로 남편과 사돈 어른들께 인사만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향했죠.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눈물은 참 속이 시원한 눈물이었고요. 건너듣기로는 사돈 어른 집에서는 파혼을 요구했다고 했어요. 결혼식은 올렸지만 그냥 그 길로 파혼을 요구했고, 아가씨의 남자친구조차도 이번 일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다며 아가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고 했죠. 한순간 시어머니의 욕심으로 사위도 잃고 아들도 잃고 며느리도 잃은 셈이었죠. 제가 도움을 드렸던 분들이었지만 저도 이렇게 사돈 어른들께 도움을 받으니 진정으로 고맙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절 원망하면서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모든 걸 돌려놓으라고 악다구니를 써댔어요. 그 모습도 얼마나 꼴사나운지 웃기더라고요. 네가 이러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아들 돌렸네. 그리고 우리 승미 결혼식도 다 해결해 놓으란 말이야. 네가 가서 말해.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래야 우리 승미 파혼 없던 게 되지, 안 그래? 너 때문에 지금 다 망쳤어. 너 하나 때문에. 아줌마, 나가세요, 이 집에서. 그리고 그때 나 뒤뜯은 거 여기 상해 진단서야. 법원에서 보자고. 나 변호사인 거 이제 알았죠? 돈마저 잃고 싶지 않으면 얼른 나가요. 그리고 아가씨, 아니 야, 너 어린 게 그따위로 살지 마, 알겠어? 어디 지 엄마랑 똑같아가지고. 뭐야? 너 때문에 도은 씨도 나랑 헤어지자고 난리야 지금. 어떡할 거야? 내 미래였는데 네가 다 책임지라고. 얼른 가서 아니라고 싹싹 빌어. 네 말이면 어머님 아버님이 다 들을 거 아니야. 네가 그 집 살려줬다며. 제발 빨리 가서 말해. 내가 왜? 모든 건 인과응보란다. 알겠니? 너희가 그렇게밖에 못 살았으니 그렇게 사는 거지. 평생 어쩔 수 없는 거야. 지금 경찰에 자택 무단 침입죄로 고소하기 전에 당장 나가. 당신들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도 역가우니까 꺼지란 말이야. 제가 경찰에 신고하는 신용을 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전 시어머니를 상해죄로 고소하였죠. 시어머니는 약식으로 기소되어 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고 법원에서마저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얼마나 고소하던지. 남편은 이제서야 손절하게 돼서 미안하다고 진작 이랬어야 했다고 말이라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남편마저 늘 시댁의 편이었다면 정말 진작에 못 살았을 텐데 언제나 제 편이 돼주어서 고맙더라고요. 마지막에 부모와 절연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저를 위해 이 모든 걸 감행해준 남편에게 참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도 들고 그랬어요.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참 못 볼 걸 많이 당하게 했다. 마지막까지 엄마가 너한테 그럴 줄 몰랐어 정말. 아니야. 그래도 이제 후련해. 다신 안 보고 싶어. 다시 생각해도 도둑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잖아? 그 어르신들 아니었으면
진짜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었을 뻔했지 뭐야. 나도 당황해서. 그래도 당신 어머니인데 이렇게밖에 말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 내가 더 미안하지. 평생 고생만 시키고.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훨훨 날아다녀. 내가 많이 도울게. 고마워. 이제 나도 자존감 회복하면서 살 거야. 못했던 것도 실컷 하고 일도 하고 멋진 엄마가 될 거니까 지켜봐줘. 전 이 일이 있고 나서 지금도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늦지막이 본 시험이지만 정말 시기 좋게 한 번에 합격했고 이제서야 꿈을 이루고 산다는 게 기쁘더라고요. 밖에 나가 일을 하니 자존감도 많이 회복이 되었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남편도 시댁과 아예 손절을 하고 나니 오히려 새 식구 이렇게 단란한 시간 보낼 수 있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많이도 돌아온 것 같아요. 가장 감사한 건 제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준 남편, 그리고 딸, 또 제 자신한테 너무 고맙고 저희 첫 의뢰인이자 이번 일의 1등 공신 그 어르신들께도 정말 고맙다고 매번 느끼고 있어요. 무엇보다 친정엄마가 이렇게 제가 밖에 나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셔서 큰 효도를 한 것 같은 기쁨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 행복은 가까이 있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항상 힘내시고 우리 곁에 행복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결혼 후 몇 년간은 암울하고 우울했지만 이렇게 앞날을 개척하고 살다 보니 참 웃을 날이 많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세상에 늦은 일은 없더라고요. 학교 졸업 후 정말 아줌마인데 뭘 할 수 있을까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게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건 다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면 그게 맞는 길이겠죠. 여러분들도 이 글을 보시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해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살다가 최근에 이사를 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 10년 만에 남편과의 지긋지긋했던 부부관계를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있을 때 잘하라고 막상 떠나고 나니 이제 와서 붙잡는 한심한 놈이 제 앞에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데 왜 다시 합치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큰 소리 떵떵 치던 놈이 막상 뒤돌아 생각을 해보니 자기가 잃을 게 많다고 생각했는지 갈라선 지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2번 다시는 저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면서 딱 한 번만 믿어달라는데 이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던 터라 이사 온 집으로 무작정 들어오려 하길래 강하게 거부한 뒤 밖으로 내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남편 뒤에서 있던 시모는 문이 닫히기 직전 미안했다는 말을 뒤늦게 꺼내셨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후회를 하시는데 모전자전이라고 둘 다 똑같은 모습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한계에 다다랐는지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어느 날 새벽 늦게 들어온 남편이 만취가 돼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어 들어오더라고요. 온몸은 다 젖어서 거실 바닥에 대자로 누워버렸고 그 모습에 경악을 한 저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지만 이미 정신이 끊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일어나라며 뺨에 손을 몇 번이나 올렸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무거운 몸을 저 혼자 들기에는 무리가 있던 터라 입고 있던 옷만 갈아입히고 이불을 덮어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 겉옷을 힘들게 세탁기에 넣은 다음 흙탕물에 범벅이 된 바지를 빨렸는데 그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남편의 속옷이 거꾸로 뒤집혀져 있었고 그걸 보게 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여자의 촉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는 걸 그때 알 수 있었던 건 속옷이 뒤집힌 모습을 보자마자 소지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손에 들린 빨간색 장미 그림이 그려져 있던 명함 한 장을 제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고 설마 하는 마음에 남편의 핸드폰을 꺼내 최근 통화 목록을 보자마자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명함과 일치하는 번호로 연락을 해봤는데 통화 연결음이 들리자마자 전화를 받았어요. 오빠? 좀 전에 왔다 갔으면서 벌써 내가 보고 싶어진 거야? 그런데 나 지금 다른 손님이랑 만나고 있어서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네. 내일 다시 오면 내가 즐겁게 놀아줄게. 그런데 요즘 내 얼굴 너무 자주 보러 오는 거 아니야? 오빠 마누라한테 걸리면 어떡해? 나 돈 벌게 해주는 건 좋은데 조심해야 우리 오래 볼 수 있지. 정체 모를 여자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려 남편을 도저히 용서해 줄 수가 없었고 세상 모르고 코골며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잔물을 한 바가지 퍼서 얼굴에 냅다 뿌려 버렸습니다. 본인도 많이 놀랐는지 벌떡 일어나서는 비몽사몽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다시 누우려 하길래 정신을 덜 차린 것 같아 찬물을 한 번 더 얼굴에 냅다 뿌려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는지 저를 보며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절대 용서를 할 수가 없어 남편의 뺨에 세차게 손을 올렸고 비틀거리면서 일어난 남편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손을 올리려 하길래 얼굴에 명함을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최근 통화 목록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화를 냈습니다. 아직 술이 덜 깼지? 반대쪽 뺨도 올려쳐 줄까? 이 명함에 적혀 있는 장미라는 여자 누구야?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 조금도 하지 마. 이미 통화까지 전부 마쳤으니까 지금 어디 다녀왔는지도 알고 있거든? 마누라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들어올 수가 있어? 당신 술 마셨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누굴 만나고 와? 회사에서 회식하고 왔다고 했잖아.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야? 당신 정말 뻔뻔한 인간이구나. 내가 방금 얘기했지? 명함에 적힌 여자랑 통화했다고 했잖아. 내가 더 난리를 쳐야 인정을 할 거야? 오늘 한바탕 해볼까? 그럼 지금 입고 있는 속옷이 뒤집혀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똑바로 대답하라고 했지? 마지막이야. 당신 지금 평범하게 술만 마신 거 아니잖아. 그래, 여자 끼고 술 좀 마셨다. 그게 뭐 죽을 죄라도 지은 거야?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거지. 집안의 가장이 몸이 힘들어서 오래간만에 풀고 좀 왔다는데 이렇게까지 욕먹을 일이야?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사람을 난감하게 만들어? 당신한테 언제 옷을 빨아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방금 한 말은 나랑 집에 애들도 있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랑 놀고 왔다는 거네. 그리고 지금까지 나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몰래 다니고 있었고. 걸리지 않으려고 행동했다기보다
말해서 좋을 거 없잖아. 내 입으로 당신 몰래 밖에서 외간 여자 만나고 왔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 그냥 잠깐 술만 마시고 왔던 것 뿐이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괜히 일 크게 만들어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리고 한 번만 더 내 소지품에 손대기만 해봐. 그땐 가만 안 둬. 남편은 모든 걸 인정했고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화장실로 들어간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집안의 균형을 깨버린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잠 한숨 못 잤는데 남편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한 채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아빠가 밖에서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이런 현실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 동안 저 혼자 거실에서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은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고 더는 개차반 같은 남편과 함께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한 공간에서 평생 동안 얼굴을 마주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게 훨씬 좋을 거라 판단할 정도였죠. 다음날 출근을 하기 위해 아침에 일어난 남편이 거실로 나오자마자 제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뜬 채 노려보고 있자 화들짝 놀라면서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 깜짝이야. 당신 원래 이 시간에 안 일어나잖아. 무슨 일 있는 거야? 어제 내가 과음을 해서 그런데 해장국이나 라면 좀 끓여줘봐. 아침을 먹고 출근하는 게 좋겠어.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모른 척 하는 건데? 그런다고 당신이 저지른 일이 달라지기라도 할까봐?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라면을 끓여달라고?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너 같은 쓰레기가 세상 모르고 자는 동안 정말 고민 많이 해봤거든? 그런데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 해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우리 그만 이혼하자.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이제 하다 다른 여자랑 술까지 퍼먹고 들어와? 도대체 당신은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걸 숨기면서 사는 거야? 내가 저번에도 참고 넘어갔으면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가정이 있는 사람이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네. 나한테 뭔 일이 있었어? 나는 회식 다녀온 이후 집으로 바로 달려왔는데 갑자기 이혼하자는 말을 하더니 무슨 여자를 끼고 놀았다고 그래? 당신은 내가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로 보여?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니까? 아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라면 좀 끓여줘. 속 쓰려. 남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겼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눈빛을 봤을 때 정말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전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증거물과 남편 핸드폰에 있던 통화 기록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말수가 줄어들더니 당황하는 얼굴로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 일 말고도 몇 번이나 사고를 친 적이 있었어요. 남들이 안 좋은 점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면 남편은 그걸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결혼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함께 사는 동안 하나하나 양파 껍질 까듯 남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고 노름은 기본에 저 몰래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탕진을 하고 술은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먹는 건 기본에 안 좋은 것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격을 철저하게 숨기고
저와 결혼을 했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났었고 사기 결혼으로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애들이 눈에 밟혀 참고 살아왔었습니다. 매일이 불안의 연속이었어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게 옆에서 터져나와 저를 더욱더 지치게 만들었죠. 여자 문제가 터지기 전에 남편과 항상 자주 술을 마시고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있는데 사업을 한다면서 남편을 꼬드겼고 자기한테 투자해 달라며 벌어들이는 수익의 30%를 주겠다는 말에 혹해서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저 몰래 대출을 한두 가지 받아서 믿었던 친구에게 건네주었고 그 친구분은 남편의 돈을 받은 이후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요. 잠적을 해버려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인간의 행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중이죠. 그 난리가 났는데도 끝까지 참고 버텨왔었는데 이번엔 여자 문제로 제 속을 긁어놔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건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버틸 수 있었지만 가정에 있는 남자가 외간 여자를 만났다는 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한테 이혼을 선포하자마자 시댁 집안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부모님은 발등에 불이 났는지 저녁 시간대에 저희 집으로 급하게 오셨어요. 연락 한 통 없이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저 지금 애들 데리고 저녁 먹으러 나가려던 참이었거든요. 그이도 퇴근 시간 다 됐으니까 기다리시면 올 거예요. 내 아들 얼굴 보러 온 게 아니라 너 보러 왔다.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아침부터 큰 소리 쳤다며? 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지 물어봤는데도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아서 급하게 오긴 했는데 별일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순 없는 거니? 이혼이 쉬운 문제도 아니고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야? 왜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겠어요. 그만큼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저질러서 저는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입 아프게 설명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들으신 다음 저와 대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아까부터 배고프다고 해서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어머님은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요. 이번만큼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요.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도 입을 닫고 있길래 너한테 직접 들으려고 찾아온 거다. 이대로 그냥 나가버리면 상황만 더 악화되는 거 모르는 거 아닐 텐데 정말 갈 때까지 가자는 거니? 애들 밥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한테 생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나도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애들한테도 계속 불안감을 조성할 거야? 애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희들이 하는 행동 전부 다 지켜보고 있다고.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얘기 좀 해봐라. 내 아들이 올 때까지 도저히 못 참겠다. 제가 그동안 다 이해하고 참아왔던 건 애들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살아온 10년의 세월 동안 안 좋은 기억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넘어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길게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이가 저를 속이고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를 수시로 만난 것 같아요. 본인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증거물 보여주고 통화까지 했던 기록들 전부 다 확인하니까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혼 얘기까지 할 줄은 몰랐네. 그래서 진짜 둘이 갈라서겠다는 거냐? 너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
이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해라. 남자가 살다 보면 가끔 새길로 잘못 들어설 수도 있는 거지. 그럼 그걸 네가 옆에서 바로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그래야 부부인 거지. 실수 한번 했다고 이혼 얘기까지 꺼내야 되겠어? 다시는 그러지 않게 네가 잘 잡아주도록 해라. 원래 남자들은 본능적이라 여자만 보면 다 그래. 때마침 들어오네. 이놈아, 몰래 여자를 만날 거였으면 꼬리를 밟히지 않게 철저히 숨겼어야지. 사고 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또 일을 저지르는 거야? 엄마, 아버지 오셨어요? 저도 이 사람이 알게 되는 걸 원치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모든 걸 알아버렸더라고요. 여보, 다음부터는 조심할 테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어떻게 조심히 넘어갈 수가 있어? 다른 여자랑 할 거 다 하고 왔으면서 나랑 지금 한 공간에서 살자는 말이 나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무조건 이혼할 거야. 그럼 우리 애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 거야? 당신 혼자 커가는 애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냥 넘어가자니까. 차라리 나 혼자 살면서 애들 돌보는 게 훨씬 낫지. 맨날 사고치고 들어오는 당신 모습 보여주는 게 좋은 건 줄 알아? 지금 이 상황도 봐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월급 받은 돈 모아놓은 거 있으면 보여줘봐. 냉전 한 푼 안 남았지? 그 술집 여자한테 전부 털어줬으니 남아있는 게 있겠어? 대출빚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나랑 애들은 생각 안 하고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을 술집 여자한테 전부 써버렸더라. 그동안 카드 내역서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너 같은 놈 선택한 나도 참 남자 보는 눈 없지만 너처럼 인간 이하인 사람도 처음이야. 이거 한번 보세요. 집안의 가장이란 사람이 이게 할 짓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집에 들어오면 맨날 당신 눈치나 봐야 하고, 그래도 집안의 가장인데 대우 한번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라고. 장미는 돈만 지어주면 모든 걸 다 내어줄 것처럼 얼마나 잘해주는지 알아? 당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눈을 돌리게 됐던 거야. 내 탓만 하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된 건지 그걸 생각해봐. 한쪽만 잘못해서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겼겠어? 내 말이 틀렸냐고. 본인이 잘못을 해놓고 되레 큰소리치는 남편을 보고 있는데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려고 악착같이 일해서 벌어 모으고 있는데 남편은 자신의 기분을 풀기 위해 엄한 여자에게 힘들게 벌은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탓을 돌리는 남편과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 얘기가 나올 때만 애들 핑계대지 평소에는 아이들한테 조금의 관심조차 주지 않고 오히려 귀찮아하던 남편이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간 많이 참아왔기 때문에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번복하지 않았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나오자 갑자기 시모가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우편물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앞으로 툭 던져 놓더니 세금 환급을 50만 원이나 받아놓고 혼자 입 싹 닦았다며 남편은 알고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일하고 납부한 세금 환급 받은 건데 그런 것까지 남편이 알아야 되냐고 다시 대받아치는 순간 시모는 버럭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너도 내 아들한테 숨기는 게 있으면서 어디서 떳떳한 척 하는 거야? 환급 받은 돈으로 애들만 데리고 외식하러 가는 거였니? 시부모는 아예 보이지도 않든? 어머님, 세금 환급은 말 그대로 제가 낸 세금이 많았으니까 환급을 받은 건데 이걸 일일이 보고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우편물을 왜 마음대로 뜯으세요? 우리가 남도 아닌데 우편물 하나 본 거 가지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니? 너 이제 보니까 아주 못돼 처먹었구나. 어디서 시미한테 목소리를 높여?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시모는 혼자 흥분해서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고 너무 놀란 저는 시모를 뿌리친 뒤 아이들을 데리고 현관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 저를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던 남편놈은 시모 옆에서 심보를 곱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혼이 나는 거라면서 잘못한 놈이 성낸다고 되려 더 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많이 무서웠는지 제 옆에 찰싹 붙어선 울고 있길래 더 험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서둘러 자리를 피했고 외식할 기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부모님께 맡긴 뒤 다시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고 현관문을 활짝 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또 한 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좀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면서 남편놈과 시부모님께서는 거실에 중국 음식을 한 상 가득 시켜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던 상태였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건 없었고 그대로 뛰어가 남편 앞에 놓여있던 짬뽕 그릇을 머리 위로 뒤집어 쏟아부어 버린 뒤 상을 엎어 버렸어요. 거침없는 행동에 놀란 남편과 시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좀 전에 제가 시모에게 당했던 걸 남편의 뺨에 고스란히 전달해 주었고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리자 저도 똑같이 시모 뺨에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집안이 소란스러워지자 주민분들께서 뒤엉켜 싸우고 있는 저와 시댁 식구들을 말렸어요. 그리고 주민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 남편과 시부모는 시댁으로 돌아갔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집안의 광경을 한참 동안 보고 있던 저는 그날 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곧장 집을 내놓게 되었죠. 이렇게 살다간 저까지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 하루빨리 남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 사이 저는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싹 다 정리해 버렸어요. 조금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움직였어요. 그리곤 곧장 벼락이사를 해버렸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당장 만나자는 말에 이혼 서류를 가지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본인도 제가 한 행동에 대해 화가 많이 났는지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작성을 했어요. 어차피 분당에 있던 집도 저희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들어갔던 거였고 제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죠. 가진 것도 없고 월급도 각자 관리했던 저희는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고 서로는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끝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놈은
혼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속 편할 것 같다고 저와 이혼한 걸 오히려 더 좋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 남편에게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법적으로 남이 되어 버렸는데도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던 남편과 또다시 만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저를 뒤따라와서 이사간 집까지 몰래 찾아왔고 남편의 뒤에는 시모가 인터폰에 고개를 내밀고 있길래 돌아가라고 했지만 할 말이 있다면서 잠깐 얼굴 좀 보자는 말에 무시하고 넘어가면 계속 못살게 굴 것 같아 현관문을 열게 되었고 안으로 들어오려는 남편을 밀치면서 들어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날 당신이 나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안에 있던 물건 싹 다 버리고 벼락이사를 해버려서 나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좋게 풀려고 하지 않고 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흥분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됐지만 그건 내 실수였어. 당신이랑 잘해보고 싶었는데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나도 모르게 법원까지 가게 됐지만 우리 아직 시간 남았잖아.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애들은 잘 지내고 있어? 아이들한테도 내가 아빠 노릇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 이런 말 아무리 해봤자 이미 나한테 실망을 했기 때문에 받아주고 싶지 않겠지만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나는 법원에 서류 제출했을 때 2번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결정을 내렸어.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을 다시 받아주라고? 나는 10년 동안 기회를 줬고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다고 생각해. 더는 내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아. 내 마음 확실하게 전달했으니까 이제 그만 찾아와. 예,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라. 우리가 오죽했으면 찾아왔겠니?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다. 내 아들이 글쎄 며칠 전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뇌종양이란다.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어서 수술을 받긴 해야 되는데 너무 안 좋은 위치에 있어서 수술이 잘못되면 생명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종양이 뇌를 압박해서 단기 기억 상실에도 걸리는데 내 아들이 한 행동들이 종양 문제로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치더라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었다며. 그게 머릿속에 있던 종양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수술을 받아도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안 받으면 앞으로 살 날이 길어야 몇 년이라는데 그럼 내 아들이 이대로 떠나면 너무 불쌍하잖아. 애들과도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이혼한 마당에 우리가 왜 찾아왔겠어? 안 좋았던 일들 전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니? 우리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남편의 머릿속에 종양이 자라고 있다는 걸 사진으로 직접 보여주었고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옆을 지켜주길 원하셨어요. 한마디로 남편의 병수발을 들어달라는 얘기를 아이들을 핑계로 최대한 좋게 포장하려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면서 분당에 있던 집이 13억인데 이사 오면서 남은 돈으로 자기 아들의 수술비 좀 납부해달라고 대놓고 철반을 까셨어요. 이미 부동산 시세 전부 다 확인했다면서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이 훨씬 저렴하다는 것도 알고 계셨죠.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 남편과 시모를 내쳤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혼을 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애들 핑계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는 그 인간들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든 말든 이미 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을 생각이에요. 아이들 문제는 저희 부모님과 상의 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생각입니다. 지긋지긋했던 악연을 겨우 끊어냈는데 또다시 그 인간들과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힘겹게 살아온 만큼 남은 인생 저와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동서가 새 식구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좀 어이가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 턱 낸다고 저와 시모를 개인적으로 따로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전부터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터라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미 예약을 해놨다면서 저도 참석을 해야 된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동서가 예약해두었던 음식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모와 동서는 일찍 도착했는지 먼저 자리에 앉아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어색한 웃음으로 인사를 하던 동서가 음식을 주문했는데 나온 음식을 보는 순간 기분이 정말 안 좋아졌고 집안 분열을 조장한 동서의 행동과 말투가 결국 싸움으로 이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몇 달 전에 동서가 시동생과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오면서부터였어요. 솔직히 저는 인사 온 동서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지 느낌이 어느 정도 왔었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동서에게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동서의 눈빛은 상당히 욕심이 많아 보였고 원하는 건 무엇이든 자기 소유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대화를 나누면서 충분히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여우 같은 동서의 행동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저를 바라보던 동서가 뱉은 한마디에 이 결혼 진행하면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 같은 강한 느낌이 들어서 동서가 돌아간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뭐라고? 지금 그러니까 결혼을 반대한다고 그랬니? 아니 뭐가 부족해서 결혼을 반대하겠다는 거야? 너 걔한테 열등감 느끼고 있는 거 아니고? 내가 봤을 때 너보다 모든 부면에서 월등하니까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는 것 같은데 학벌 좋고 집안 좋고 거기에 더해 직장까지 좋으니 너랑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 나야말로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걸 후회하고 있는 중인데 뭘 잘났다고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이 나와? 내가 너한테 결혼을 허락할지 말지 의견을 물어보려고 너를 부른 줄 아니? 자리만 채우라고 부른 거지. 너한테 새며느리를 평가라고 부른 게 아니다. 쓸데없이 분위기 초치지 말고 할 일 끝났으면 그만 가봐라. 와, 엄마. 정말 예민하게 왜 그래요?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일찍 서두르게 만들어서 집에 오자마자 예비 재수씨 오기 전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온갖 잡일은 다 시켰으면서 우린 의견도 못 내요? 분위기 초치지 말라고요? 그게 고생한 이 사람한테 지금 할 말이에요? 엄마가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재수씨 인사 온다고 고생하며 음식 준비한 사람한테 고생했다는 말은 해주기는커녕 상처 주는 말에 정말 질려버렸어요. 이럴 거면 뭐하러 불렀어요? 저도 재수씨 오늘 처음 봤지만 그닥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유하게 살아온 만큼 남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자리는 상당히 어려운 자리 아니에요? 말도 가려서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면서 남이 상처를 받든 말든 그건 아예 신경 쓰지도 않잖아요. 요즘 애들 다 그래. 솔직한 게 뭐가 나빠서? 나는 보기 좋기만 하구만. 자기 감정 표현하는 거
나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속으로 꿍해 있는 쟤보다 낫지. 아, 그래요? 그럼 저도 하고 싶은 말 막 해도 되는 거네요. 어머님이 상처를 받든 말든 제 감정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거죠? 제가 불만 한마디 꺼내면 노발대발하면서 한바탕 난리 쳐놓고 엄청 쿨한 척 하시네요. 저번에 기억 안 나세요? 명절날 저 혼자 음식 만드는 거 너무 힘들어서 저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한마디 했다가 집안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저 그때 열이 39도나 올랐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도움 요청했는데 어머님은 주방에 자기 아들 들어오게 했다고 한바탕 난리쳤을 때 2번 다시 오고 싶지 않았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귀찮은 일 혼자 하셔야 되니까 저한테 맘에도 없는 미안하다는 말에선 또다시 불러내서 일 시켰을 때 정말 서운하고 상처 많이 받았는데도 가족 간의 분열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참았었어요. 오늘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가족을 위해서지 도련님이 데려온 예비 동서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결혼에 대해 반대한 건 아니라고요. 어머님은 그냥 집안 좋고 능력 좋으니까 허락한 거 아니에요. 결혼은 알아서 하겠지만 이 문제로 저에게 피해가 오거나 상처받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저도 그때는 왕래하지 않을 거예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자기를 협박한다면서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그 자리에는 시동생과 동서가 집 밖으로 나간 이후에 나눈 대화였기 때문에 시동생은 저희 부부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대화를 듣게 된다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동생이 좀 더 좋은 여자를 만나길 원했던 것뿐이었어요. 동서가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 왔을 때 어떤 행동을 보였냐면 말이 상당히 거칠었어요. 예절 교육이라곤 전혀 배우지 못했는지 입이 너무 험해서 저희 부부는 처음에 깜짝 놀랐었고 시부모님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집안이 좋고 사업도 크게 하고 있어서 시모는 놓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음식점을 3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들어온 수익도 상당한 듯 했어요. 시동생도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긴 하지만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그런 동서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고 눈앞에 돈이 보이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넘어갈 수 있던 거였습니다. 저와 시모가 동서 인사 온다고 힘들게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한 입 베어 물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그 자리에서 입안에 있던 음식을 뱉어 버리더라고요. 그리곤 이런 음식을 먹을 바엔 차라리 그냥 시켜 먹는 게 나을 것 같다면서 정성 들여 음식을 만든 고생은 생각도 안 하고 거침없이 말을 함부로 하는 동서의 모습이 저에게 엄청난 실망으로 다가왔어요. 어느 누가 초면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막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 식구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시동생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했던 건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재력 때문에 저희 부부의 말은 아예 차단해 버렸습니다. 시동생은 동서에게 콩깍지가 완전히 쓰여있던 상태라 이런 걸 바로 잡으려면 시부모님이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하루빨리 결혼식을 올리려는 모습들이 너무 불안해 보였어요. 결국 저희 의견은 조금도 고려해주지 않고 일사천리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던 거죠.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동서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들이 불량스러웠고 저를 형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 자기보다 밑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잘못된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참다가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 동서와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서 최대한 좋게 대화를 풀어나가려 했습니다. 시동생과 결혼을 했으면 그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고 설명하면서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고 좋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웃더라고요.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저는 저보다 못한 사람은 대우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보다 잘난 부분이 있어야
뭐라도 배우죠. 제가 형님 대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는지 설명해 드릴까요? 저보다 능력 좋아요. 집안이 좋아요. 학벌이 좋아요. 모든 게 저보다 못하는데 무슨 대우를 해요? 형님이라고 존칭해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원래 저는 저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그냥 반말해요. 얻어갈 게 없는데 굳이 존대할 필요 없잖아요. 정말 웃긴 게 몇 년 더 살았다고 해서 대우받으려는 거 꼭 골빈 것들이나 그런 거 따지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형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나보다 잘난 사람과 마주했을 때나 그 사람을 대우해주지 나보다 아래인 사람한테는 원래 사람 취급도 잘 안 해줘요. 형님은 그래도 가족이니까 형님이라는 단어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니 나를 가르치려 들지 마요. 내 말에 기분 나쁜 건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니니까 형님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것 봐요. 나에게 대우받고 싶으면 나보다 잘나면 돼요. 내가 지금 맞는 말이라 말을 못하는 게 아닌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 모든 부면에서 월등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사람 멋대로 판단해서 함부로 무시해선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재력이 있고 배운 게 많다 해도 사람으로서 인성이 우선시돼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걸 배우지 못하면 나머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지금은 동서가 재력이 있으니까 사람 함부로 깔보는 것 같은데 그 부가 언제까지 갈 것 같은데? 사람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지금 잘 나간다고 감정대로 행동하는 거 나중에 엄청난 후회로 돌아올지도 몰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동서보다 못해 보여도 다른 부면에서 배울 점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야. 내가 동서보다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이고 그만큼 삶의 지식은 많다고 생각해. 윗사람에 대한 예의는 필수적으로 배워야 될 기본적인 도리인데 그걸 배우지 못했으니 앞으로 내가 언지를 줄 테니까 동서도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지킬 건 좀 지켜줘. 이건 부탁하는 게 아닌 당연한 거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야? 지금까지 살면서 누가 나에게 예의 없다고 말한 사람 없었고 나를 가르치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동서의 제일 큰 문제는 윗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절을 전혀 배우지 못해 자기 기분대로 행동을 해야 되고 상대방의 기분은 조금도 배려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동서는 감정이 격해져 흥분을 하더니 시댁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냈어요. 성격도 상당히 다혈질이고 그런 모습이 엄청 실망스러웠습니다. 시동생과의 결혼 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는 걸 보니 시댁 집안은 얼마 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만간 분열이 생길 것 같아 보였고 저희 부부는 거리를 두기로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시부모님은 이미 동서에게 잡혀 살고 있었거든요. 상당히 비싼 고가의 명품을 아무렇지도 않게 선물을 주다 보니 동서가 어떻게 행동하든 그런 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서로 편하게 지내면 되는 거지. 언제부터 격식 같은 걸 따졌다고 막내 며느리를 가르치려 들어? 그런 거 싫어한다고 하잖아. 너 때문에 좋았던 집안 분위기를 망치는 거야? 차라리 이럴 거면 너 그냥 오지 마라. 네가 명품 가방 한 번이라도 쥐어줘 봤어? 우리 집안 분위기 망치는 건 전부 너로 인해 시작된 거야. 이게 왜 이 사람 때문이에요? 재수 씨가 버릇이 없으니까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계속 이 사람한테만 차별하고 상처 줄 거예요? 묵묵히 시키는 거 다 하고 집안의 균형을 최대한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모습은 보려하지 않고 눈앞에 지어지는 명품 가방에 두 눈이 멀어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면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고요.
가족의 분열을 조장하는 게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면 우리가 그만 오면 되겠네요. 어차피 노력해봤자 좋은 말 듣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왕래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한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각자 알아서 살자고요. 버릇없이 어디서 지금 큰소리야? 아들이라는 게 자기 마누라 편이나 들고 애비애미는 안중에도 없는 거지? 그냥 무시할 거 무시하고 지만 잘하면 그만이지. 피곤하게 이것저것 따지려 드니까 이런 분열이 생기는 거잖아. 막내한테 훈수 두기 전에 며느리 니나 잘해라. 니들이 제일 큰 문제야.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그걸 왜 니들 입맛에 맞게 뜯어 고치려 들어? 우리가 막내 며느리 성격 가지고 지적한 적 있어? 부모인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니들이 뭘 하고 훈수를 둬? 너희 둘만 없으면 집안이 아주 평온할 것 같다. 정신 사나우니까 다들 돌아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명품 몇 개 손에 쥐어줬다고 싹 변해선 뭐가 잘못됐는지 분간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시부모에게 실망을 정말 많이 했는지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겠다면서 시댁을 뛰쳐나갔습니다. 동서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눈앞에 보이는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하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었네요. 그래도 기본적인 예절은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동서만 감싸고 도니 콧대만 높아져선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댁 집안과의 연을 끊겠다고 했으니 저도 더 이상의 미련은 없었어요. 차라리 서로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상처 안 받고 사는 현명한 방법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바탕 난리친 이후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생 연락도 없을 것 같았던 동서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받지 않았는데 본인이 너무 생각 없이 행동한 것 같다면서 좋게 풀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왔고 괜찮은 음식점을 예약해뒀다면서 시모도 함께 셋이서 따로 자리를 만들었으니 꼭 참석해달라며 평소에 알던 동서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했을 때 좀 불안하기는 했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되는 것보단 차라리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동서의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동서한테 아침 일찍 다시 한번 전화가 왔길래 가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사표현을 위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서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혀가 말려 들어갈 듯한 말투로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된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하지 못해 마음이 계속 쓰였다면서 중요하게 의논해야 될 말도 있으니 꼭 나와달라고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제가 알던 동서의 모습이 아니라서 뭔가 불안하기는 했지만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드러나 보려고 약속 장소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예약한 식당에 들어가니 시모와 동서가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는 모습을 발견하고 어색한 미소와 함께 음식을 주문했는데 제 앞에 놓인 짜장면 한 그릇과 동서의 한마디에 기분이 확 상해버렸어요. 동서는 저에게 갑자기 조건을 달았습니다. 비싼 거 먹으면 속이 놀랄 수도 있으니까 익숙한 거 드시라고 짜장면 준비했는데 괜찮죠? 그래도 여기 음식 상당히 괜찮아요. 저도 자주 먹는데 기분 나쁜 건 아니죠.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제가 형님을 부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어머님 거랑 너무 비교가 돼요? 어머님이야. 건강 생각도 하셔야 되고 워낙 입이 고급스러워지셔서 샥스핀 정도는 드셔줘야 되거든요. 짜장면 불기 전에 먹으면서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형님 얼굴 표정이 너무 실망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럼 다른 걸로 주문할까요? 형님도 샥스핀 먹어볼래요? 방금 얘기했지만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중요한 거니 일단 제 말부터 들어보세요. 만약 좋게 마무리가 되면 샥스핀이 뭐예요? 그 이상의 것들도 해줄 수 있으니까 형님은 무조건 오늘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아, 그래. 이번 기회가 너한테는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나는 네가 고민 같은 것도 하지 말고 바로 막내 제안을 수락했으면 좋겠다.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닌데 굳이 자존심 내세워서 남은 인생 힘들게 사는 것보다 눈 한번 딱 감고 남은 인생 편하게 살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니? 언제까지 가난해지들어 살 거야. 애들도 생각해야지. 앞으로 애들 교육 문제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뭘 바라길래 이런 심각한 말을 하는 건데요. 분위기를 보니 안 좋은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저보고 설마 짊어지라는 말을 하려는 건가요? 아유, 형님.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문제가 되는 행동을 저질렀다면 그걸 형님한테 말하겠어요? 돈으로 처바르면 안 되는 일 없고 뭐든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형님 손을 빌릴 필요는 없죠. 제가 형님한테 부탁하려는 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 잠시만요. 저기 오시네. 큰형님 오시네. 여기에요, 여기. 혹시 제 말을 거부하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봐야 돼서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했어요. 같이 합석해도 괜찮죠? 우리 교수 형님이 드실 샥스핀도 이제 막 나왔네요. 그럼 전부 다 모인 것 같으니까 진지한 대화를 좀 해볼까요? 형님들이 제 부탁을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전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시댁집안과 연 끊고 지냈던 형님이 몇 년 만에 나타난 거였어요. 시동생이 결혼할 때도 오지 않았었는데 동수에게 무슨 말을 들었길래 몇 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려고 인사를 왔을 때 형님과 시모의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형님이 불임이라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시모에게 엄청나게 시달렸다는 말을 결혼 이후 알게 됐었고 저도 시댁에서 시모와 한바탕 난리가 났을 때 얼굴 한번 보고 처음 보는 자리라 정말 많이 놀랐었죠.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상태에서 동서가 뱉은 한마디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되었고 저는 동서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동서의 말에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접시에 담겨있던 샥스핀 음식을 동서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던져버렸어요. 시모는 형님의 돌발 행동에 경악을 했고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면서 동서의 몸을 닦아주었네요. 아, 진짜 정말 어이가 없네. 이런 걸로 지금 나를 부른 거야? 너는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건데? 당신도 참 사람 보는 눈 없네. 돈만 보고 이딴 쓰레기를 집안에 들였어? 좋은 관계로 풀어가고 싶어서 잠깐 얼굴 보자고 사람 살살 달래서 나오게 만들더니 정작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네. 별 거지 같은 게 사람 알기를 참 우습게 하는구만. 내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고 무시하는 거야? 네가 싸질러 놓은 아이를 왜 나보고 입양을 하라는 건데? 완전 이거 쓰레기네. 동서, 방금 한 말 정말 사실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중요한 문제를 숨기고 서방님과 결혼을 할 수가 있어? 이런 건 확실하게 정리하고 들어왔어야지. 아, 지금 못들 하는 거야? 내가 그냥 입양해달라고 했어? 앞으로 뒤에서 서운하지 않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겠다잖아. 그래서 입양해달라는 건데 뭐가 문제야? 어머님도 나한테 애가 있는 거 아무 상관없다고 하셨어. 나만 옆에 있어주면 된다고 했다고. 돈 주겠다잖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긴 하지만 그 아이가 어떤 남자의 아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나도 그 아이를 내 손으로 별로 키우고 싶지 않아서 보육원에 맡기긴 했는데 은근히 신경이 쓰이니까 보이는 앞에 두려고 부탁한 거잖아. 입양해 주면 돈 준다니까? 사람 시켜서 아이 돌보게 할 수도 있지만 외부인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도 싫고 사람 시키는 게 찝찝해서 이렇게 부탁한 거면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돈 준다잖아. 세상에 돈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섭섭하지 않게 챙겨주겠다는데 왜 둘 다 거절하는 건데? 어디서 굴러다녔길래 애까지 싸질러 놓고 그거에 따른 책임을 안 지려는 건데 그럴 거면 왜 10달 품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 벌써 4살이나 됐다며. 그럼 한창 부모의 손길이 필요할 나이인데 눈앞에 엄마가 있는데도 우리 보고 키우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이런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것도 놀랐지만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보육원에 보낸 게 더 큰 충격이다. 어머님한테 보살펴 달라고 하면 되겠네. 괜찮다며. 상관없다고 하셨다면서. 그건 나도 싫다. 내가 왜 애를 봐주니? 나는 막내 며느리한테 용돈 받아가면서 남은 인생 즐겁게 살고만 싶지. 힘든 건 하고 싶지 않다. 세상 정말 하다 별짓 다 하시네요. 네가 얼마나 재력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돈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야. 나이만 처먹었지. 완전 골빈년이었구만. 이 사실 아직 그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고요. 여기 모여있는 저희들만 알고 있는데 좋게 해결보면 서로 좋은 일 아니에요? 저희 집안에서도 저한테 아이가 있다는 거 전혀 알지 못해요. 해외여행 간다고 거짓말하고 출산할 때까지 잠적해 있었어요. 아이를 지을 수도 있었지만 그건 또 제 양심에 허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낳아주기만 하고 알아서 살라고 보육원에 보냈는데 이게 계속 눈에 밟히는 거 있죠? 그렇다고 또 키우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런 복잡한 감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건 형님들 중에서 내 아이를 입양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이렇게 부른 건데 우리 좋게 해결 보자고요. 가족이라는 게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정식적으로 아이를 낳아 떳떳하게 키우고 싶지? 그 아이를 제 손으로 데려와 눈치 보면서 키우고 싶지 않아요. 동서는 인간 쓰레기에 엄청난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는 모습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본 첫째 형님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형님은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동서는 아이를 물건처럼 생각하는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것 같았죠. 형님은 이 문제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모가 좋게 얘기하자고 붙잡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동서는 끝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저에게 좋은 기회 놓치지 말라고 아이의 입양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라는 말에 제 앞에 있는 짜장면을 들어 동서의 얼굴을 향해 내리꽂아 버렸습니다. 본인 자식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한마디 한 뒤에 식당을 나가려 했는데 시모가 동서의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며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처음으로 시모에게 얼굴을 맞게 된 저는 이성을 잃어버려 똑같이 세차게 손을 올리고 상의에 올려져 있던 음식들을 시모의 얼굴을 향해 냅다 던져버리고 안주머니에 있던 내 명함을 두 사람 앞에 던져버린 뒤 식당을 뛰쳐나왔습니다. 이번에 남편과 함께 또 다른 사업을 하나 하게 됐는데 무인 세탁소를 차리게 되었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잘 돼서 몇 군데 추가적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식당 근처에도 코인 세탁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세탁이나 하라고 명함을 던져 주었던 거였죠. 그리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숨기고 결혼을 진행했던 동서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던 시모의 행동을 형님과 함께 전부 다 알리게 되었고 시동생과 시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누군지 모를 자식이 있었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시동생과 시부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동서의 집안에서도 이 문제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동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빼앗아 버렸네요. 동서가 운영하고 있던 음식점들은 전부 다 동서네 부모님께서 자리를 내어준 것뿐이지 동서의 것이 아니었어요. 동서네 부모님께서 동서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숨긴 시모 또한 조용히 넘어가지 못했어요. 시부는 당신 막내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고 얼굴을 붉히며 시모와 싸우게 되었고 시동생은 동서와 이혼의 문턱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시부에게 받을 땐 좋았으면서 며느리가 다른 남자의 아이가 있다는 건 또 받아들이기 싫냐면서 대판 싸운 뒤 별것 중에 있어요. 동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력을 부모한테 전부 빼앗긴 뒤 그제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동생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시동생은 그런 동서를 받아주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잠깐 모습을 드러냈던 형님은 이런 집안과 연 끊은 게 정말 다행이라면서 앞으론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다시 본래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부부도 시댁과의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한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풍비박산 난 것도 있지만 시댁 가족들의 정신머리도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저런 집안에 남편이 정상이라는 것도 정말 신기합니다. 앞으로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테고 평생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